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테마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필품은 거의 모든 것이 전기로 움직이는 것 뿐이죠. 냉장고, TV, 플레이스테이션, 오븐, 핫플레이트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조차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신경세포 역시 전기 신호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심장이 뛰는 것도 바로 이 전기 신호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꺼져버리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이 전기가 갑자기 끊겨버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야기에 앞서 명확하게 해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류가 흐름으로써 움직이는데요.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하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정전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류가 아니라 바로 이 전하가 없어진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모든 전자기기가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네온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광합성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또한 모든 생명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포 프로세스의 대부분이 전기로 제어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세포 생물에 이르러서는 이미 모든 신경계 전체가 전기 신호를 이용해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었다면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굴지 않아도 됐겠지만 애초에 이런 짜증 역시 살아있기에 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기장.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과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자기장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전하 덕분인데요. 정확하게는 전하의 흐름 덕분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항상 자기장이 있습니다. 전자석의 구조도 이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자석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도 전기 덕분입니다. 원자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위로 작은 자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움직이는 전자. 그것은 작은 전류를 떠올리게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전기가 없어지면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이 모두 떨어져 버릴 겁니다. 가방에 거는 고리 장식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지자기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의 일부분은 태양풍에 날아가 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받는 태양 방사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철새들이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코 기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작은 이변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원자.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장난에 불과하죠. 전하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모두 원자로 분해되어 버릴 겁니다. 실제로 모든 화합물은 어떤 원자의 플러스가 다른 원자의 마이너스로 혹은 그 반대로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작용 덕분에 결정 구조나 고체는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능이 없어져 버린다면 분자는 그대로 분해되어 버릴 것이고 우리는 순식간에 흔적도 없는 먼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와 플러스 전기를 띤 원자핵에 맞당기는 힘이 없어지므로 원자 자체도 분해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 아닐까요? 중성자 물질. 하지만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죠. 두 개의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은 그 물체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일반적인 원자 속의 전자는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제하는 힘이 없어진다면 중력은 모든 물체를 극단적으로 작은 사이즈까지 압박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티스푼 1개가 에펠탑 25,000개분의 질량을 가지는 고밀도 물질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중성자 물질이라고 불러요. 원자 속의 중성자가 저항하면 더 이상 압박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이는 더 이상 전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먼 우주에서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를 발견하였고 이미 중성자 별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니 전기가 나가버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작은 별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광자. 안타깝게도 이 참극의 현장을 우리 두 눈으로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원자가 분해되기 때문만은 아니고 광자, 즉 빛의 입자 자체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오늘날 자기장이나 전기장 등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입자의 모임에 가깝습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서로 가상 입자를 주고받으며 저항하거나 당겨지죠. 장이라는 것은 그 종류에 따라 특정 가상 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장의 경우 빛의 입자와 광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장이 사라졌으니 광자도 없어지고 빛도 없어지겠죠. 그러니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세계가 전부 암흑에 잠겨있는 모습을 말이죠. 암흑물질. 다행히 전자 상호작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 실험에서 확증을 얻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전자기력의 상호작용을 받지 않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런 물질은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광자는 그 사이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 덕분에 이런 물질은 암흑물질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전부 암흑물질 투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입자는 우리의 원자와 반발하거나 당기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뚫지 못하는 것은 전자 껍데기끼리 전기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암흑물질로 만들어졌다면 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불이 꺼진다고 해도 팝콘을 손에 들고 그 광경을 즐겁게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비록 그것이 어떤 형태더라도 전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기라는 것은 인체에 큰 해를 주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은 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전기의 무엇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걸까요? 전류일까요? 아니면 전압일까요? 전류는 하전입자의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반면에 전압은 어디까지나 전장의 특성이며 그로 인해 전류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전류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전압은 사수이고 전류가 화살인 것입니다. 사수는 화살을 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대상을 찌르는 것은 화살이죠. 그러니 매우 큰 전류를 받으면 확실히 죽겠지만 큰 전압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류에는 흐르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류와 흐르는 방향이 변화하는 교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1초에 수천 번 변화할 때 전류는 도체 내부의 단면을 통과하지 않고 표면만을 흐르게 됩니다. 표피 효과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는 플라즈마 볼을 들 수 있는데요. 플라즈마 볼을 만지면 전류가 사람의 몸을 통해 땅이나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이때 전압은 5000V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수 덕분에 전류는 피부를 지나가기만 할 뿐 인체에는 전혀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전기, 앞으로 더 소중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하신 분들이니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